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냥 조용히 이야기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저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듣다가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그냥 그렇게 지내시겠죠. 특별할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피곤해지고,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갑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밤이 오면 눕습니다. 그 사이에 밥을 먹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특별한 의미 같은 건 없어도 그게 삶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이 의미 있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날도 있는 겁니다. 별일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19세기 독일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혼자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성격도 까다로웠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소설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자기 작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말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처음 들으면 좀 씁쓸하게 느껴지죠. 왜 하필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인 줄 알면 덜 놀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놀랍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일이 이렇게 꼬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삶이 원래는 순탄해야 하는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뭔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삶이란 건 원래 좀 그런 겁니다. 순탄하기만 한 삶은 없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풀리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삶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혼자서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붙으려고 합니다. 체온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온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찔립니다. 아픕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이번엔 또 춥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붙습니다. 또 찔립니다. 이 고슴도치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다만 적당히 춥지도 않고 적당히 아프지도 않은 그런 거리를 찾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견딜 만한 거리. 그 거리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부딪힙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적당한 거리를 찾으며 삽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완벽한 거리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거리가 있을 뿐입니다. 가족과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서운합니다. 자식들과도 그렇죠.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럽고 안 하면 섭섭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면 피곤하고 안 만나면 그리워집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우리는 평생 그 거리를 조절하며 삽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그러다가 또 적당한 거리를 찾고 그게 관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남들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냥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이런 건가 하는 생각. 그런데 실제로는 다들 그렇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건 곧 시시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갖고 싶던 것들, 지금 돌아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때는 간절했는데 손에 쥐고 나면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다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랑 함께하면 행복할 텐데, 저 집에 살면 행복할 텐데, 저 차를 몰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막상 그걸 얻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욕망이란 게 그렇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또 비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해집니다. 그럼 뭘 위해 사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계속 원하고, 얻고, 또 원하고. 그러다 늙어서 돌아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위해 살았던 걸까요? 슈오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위해서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삶이란 건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니까요. 어디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강물처럼요. 우리는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이것저것 시도해 봅니다. 강연도 듣고, 여행도 가보고, 새로운 걸 배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문제집이 아닙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강물 같은 겁니다. 강물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리로 갑니다. 억지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물은 자기 길을 만들어가면서 흐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행복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또 하루가 올 것이고 그 하루도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말년에 개 한 마리와 살았습니다. 이름은 아트만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철학자가 개한테 영혼이라는 이름을 붙이다니.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개가 좋았으니까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괜찮았으니까요. 산책을 나가면 개가 옆에서 걸어갑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읽으면 개가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말없이 앉아 있어도 그냥 괜찮은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별로 불안하지 않은 순간. 창밖을 보고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순간.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들일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이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기대를 낮추는 데 있다. 처음엔 서글프게 들립니다. 왜 기대를 낮춰야 하는 걸까요? 더 많이 바라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편안합니다.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적습니다. 바라는 게 적으면 속상할 일도 줄어듭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지나가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 끓이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뭔가 잘 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말이 안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좀 가라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오늘입니다. 완벽한 날은 없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입니다. 오늘과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냥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그런 하루가 이어질 겁니다. 슈조펜하우어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책을 냈는데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서점에 쌓여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틀린 게 아닌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철학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싫어했습니다. 당시 헤겔은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헤겔의 강의를 들으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보기엔 헤겔의 철학은 허튼 소리였습니다. 어려운 말로 포장했을 뿐 내용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습니다. 내 강의가 더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헤겔의 강의실로 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빈 강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화도 났을 겁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계속 썼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죽기 몇 년 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기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쓸쓸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담담하게도 들립니다. 평생을 기다렸는데 막상 인정받으니 별로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평생 원했던 걸 얻었는데 막상 손에 쥐고 보니 별거 아닌 것 같은 순간. 이게 다야?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원하고, 얻고, 또 실망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제 와서 뭘 크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숨을 쉬고,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 그게 전부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만 있습니다. 이 순간만 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현재를 망치지 마라. 과거를 후회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을 망치지 말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라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어딘가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는 것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그걸로 됩니다.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그 사이에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괴롭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라고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고통만 없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아픈 곳이 없고 특별히 급한 일이 없고 특별히 두려운 게 없다면 그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해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행복도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창밖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것.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더 큰 걸 원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말년에 그걸 알았을 겁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개 한 마리와 산책하는 게 더 좋았던 거죠. 큰 강의실보다 조용한 방에서 책 읽는 게 더 평화로웠던 거죠. 그게 진짜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특별한 결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창밖은 조용하고,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삶이니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오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별일 없이 조용히